교차로 뉴스. 교차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임정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윌링시 축하기념 선포문 증정식을 17일 월요일 오후 가졌습니다. 행사는 오후 6시 30분 윌링시청 2층에서 진행됐으며 패트릭 호커 윌링시장이 직접 김광태 담임 목사에게 선포문을 증정했습니다. 이로써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윌링시로부터 공식 100주년 기념을 축하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오는 9월 둘째 주일 10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교회 측은 100주년 기념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위원회는 기념사업 일환으로 오는 5월 20일 토요일 장애인 돕기 5K Run for Love 행사를 수상식과 함께 교회 100주년 창립 기념일 동포 초청 디너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센터는 2023년도 김세원 장로 최애녀 권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 장학금은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도전을 받아들이고 지역사회를 고양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과 정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차세대 한인, 아시안 아메리칸 및 다민족, 이민자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은 김세원 장로와 최애녀 권사를 추모하는 장학금을 수여한 자 18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기금은 오랜 세월 시카고에 사시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힘쓰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두 분의 자녀분들이 설립했습니다. 올해는 1,000불의 장학금이 2명에게 수여됩니다. 6월 9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샤토우 리치에서 대면으로 열리는 2023 모두 갤라에서 장학금을 시상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8세에서 35세 한인, 아시안 아메리칸 또는 다민족, 이민자 학생으로서 학부 또는 대학원에 등록 합격한 자입니다. 사회복지, 보건, 지역사회 조직 및 정책 홍보 등 지역사회 활동 분야에 취업해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소명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 한인사회 및 다민족 이민자 커뮤니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입니다. 지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및 다민족 이민자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지원자의 의지 및 잠재적 기여 가능성, 재정적 필요의 증명을 가능한 자, 일리노이 거주자에게 우선권 부여됩니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장학금위원회 검토를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완성된 지원서, 학교 등록 및 공식 합격 증명서, 추천서 2통, 이력서, 상세한 학력 및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자는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은 한국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5월 6일 토요일에 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2021년부터 K-익스피리언스 슬로건으로 한국 문화행사를 주관해온 문화회관은 한국 어린이날의 정신을 시카고 지역 어린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K-익스피리언스 Celebrate Korean Children's Day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투어놀이, 제기차기 등 한국의 놀이문화 배워보기, 한국 공예 아이템 만들기, 박물관 관람, 한복 인형 전시 관람, 한국 동화책 스토리텔링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에 문화회관 협력 프로그램인 아트클래스와 한국무용, 전통 풍물 등 수업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행사는 같은 내용을 이벤트 1, 이벤트 2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사전 등록받아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는 등록비 10불, 동행하는 부모님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회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아트순비, 시카고 한국무용단,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프로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가베 플러스, 에이블 아트가 후원을 해줬습니다. 지난 3월 시카고 북부 서버브에서 실종되어 있던 현직 해군 남성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머스 그레이오는 오데오 해군 기지에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지난 3월 17일 금요일 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워키간을 향한 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레이의 시신은 실종 약 한 달여 만에 워키간 하버에서 발견됐습니다. 레이카운티 검시관실은 20일 목요일 부검 결과 그레이가 익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수요일 오후 미시간 호숫가에서 시신이 발견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했으며 이후에 그레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레이의 신원은 확인했지만 그가 실종 후에 사망하게 된 경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레이는 3월 18일 오전 1시 35분경 워키간 지역 세븐틴 노스 제네시 스트릿에 위치한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레이의 실종 사실은 그가 부대에 복귀하기로 예정된 시간에 복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알려졌습니다. 20일 목요일 아침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 지역에 있는 상점 내부에서 50대 남자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시카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5시 20분경 53세 한 남성이 사우스 클락 스트릿의 400블럭에 있는 상점 안에 있었는데 4명의 교원이 들어와서 그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용의자 중 한 명이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서 남성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손목과 이마에 부상을 입었고 사건 직후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상점에서 돈과 물건을 훔쳐 동쪽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직 아무도 구금되지 않았으며 현재 3구역 형사들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쿠카우니 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지난 2021년 12월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20일 목요일 검찰에 기소를 했습니다. 교도관 레지널드 로버스는 폭행 및 공무상 위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쿠카우니 검찰에 의하면 2021년 12월 29일 29살 수감자가 몸에 불편을 호소하며 의료 서비스를 요청하자 로버스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후 수감자가 의료시설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 로버스는 수갑을 움켜쥔 채 수감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수감자는 왼쪽 눈 밑과 귀 부분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버슨의 구타 장면은 교도소 CCTV에 담겨 있습니다. 로버슨은 폭행 사건 이후에 직무에서 해임됐으며 그는 첫 법정 출두를 앞두고 지난 19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로버슨은 보석금 $20,000 책정됐으며 그의 다음 법정 기일은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뉴스 이어집니다. 시카고 교차로 뉴스 2부 첫 소식입니다. 19일 오후 업타운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을 흡입한 학생 5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태에 빠졌습니다. 시카고 소방국은 오후 3시경 900 웨스트 윌슨 애비뉴에 위치한 업리프트 커뮤니티 하이스쿨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5명의 학생들은 젤리 형태의 특정 물질을 먹었으며 모두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급히 이송됐습니다. 이들이 섭취한 물질에 대한 세부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송된 후에 학교는 정상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업리프트 커뮤니티 하이스쿨 측은 성명을 통해서 우리 학교는 어떤 종류의 금지 약물도 허용하지 않으며 시카고 공립학교 정책에 따라서 이번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수요일 오후 남부 시카고 지역 CTA 버스를 향해서 여러 발의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남부 지역 알트겔드 가든스 지역 이스트 131가 스트리트 700블럭 인근 CTA 버스에서 18세 여성이 내리던 중에 총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버스에서 내리던 여성을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버스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총을 맞지 않았으며 버스 내 탁심자가 없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구금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시카고 시의회 의원들이 시에서 졸리엣에 물을 판매하는 100년 장기 계약을 19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시카고 시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스캇은 이 거래가 시카고의 수익에 도움이 되고 공원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물 거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계약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 거래는 시카고에 매년 $2,400만 에서 $3,700만 사이에 새로운 물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졸리엣으로의 물 공급은 2030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졸리엣시 관계자는 월 주거용 수도요금이 2030년까지 $36에서 $88로 약 3배가 상승하고 2040년에는 $13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크파크에서 열린 청소년 레슬링 대회에서 경기에서 진 선수가 다른 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8일 일어났습니다. 당시 자유형 125에서 118파운드급 3위 결정전에 나선 SPAR 아카데미의 쿠퍼 코더는 메인 웨스트 고등학교의 하피드와의 경기에서 14대 2로 승리했습니다. 주심은 코더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된 후에 두 선수를 매트 가운데로 불렀고 코더는 앨리시아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온 앨리시아는 주먹을 휘둘러 코더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옥팍 경찰은 레슬링 경기 중에 코피를 흘려 쓰러진 남성의 신고를 받고 리버 포레스트 고등학교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도착 직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각각 부모님과 사건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에게 가해 학생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인 4월 11일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 연락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진단 결과 피해 학생은 코뼈가 부러졌으며 현재는 부상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옥팍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폭행으로 판단해 조사 중이며 현재 두 선수의 부모가 조사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샴버그 지역에서 폐점한 베스트 앤 비욘드 매장에 대형 가구업체가 들어섭니다. 현재 비어있는 915 이스트 골프로드에 위치한 7737 스퀘어핏 규모 매장은 가구 및 매트리스 업체 스타이나펠스가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타이나펠스는 밀워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시카고 지역 3개 매장을 포함해서 총 1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이나펠스의 샴버그 지점은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장이 될 예정입니다. 스타이나펠스 측은 발표를 통해서 샴버그는 시카고 서구에서 최대 규모의 가구 시장이며 무엇보다 뛰어난 접근성과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생산하는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배터리 요건을 강화한 IRA 세부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 미국 브랜드가 아닌 전기차가 지급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일 목요일 재무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테네시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ID4 모델은 전날부터 배터리 및 광물 요건을 충족해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완성차 회사 기준으로는 GM, 캐딜락, 쉐보레, 포드의 포드 링컨,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테슬라 등 미국의 4개사가 IRA 보조금 대상이 됐습니다. 차종으로는 16개 차종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대 제네시스와 아우디, 닛산, BMW, 볼보 등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브랜드는 제외됐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 로켓이 20일 2차 발사를 하늘로 치솟았지만 몇 분 뒤에 공중 폭발했습니다. 이로써 텍사스주 멕시코만 보카차카 기지에서 실험 발사 2차 시도에 나선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로켓 시스템은 오전 8시 34분 아랫단 로켓 슈퍼 헤비의 수많은 엔진이 점화되고 하늘로 치솟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관광객들과 스페이스X 관계자들은 함성을 질렀으나 1600만 파운드의 사상 최대 추력을 낼 슈퍼 헤비의 랩터 엔진 33개 중 일부가 점화되지 않아서 스타쉽 로켓 시스템은 4분 뒤에 폭발했습니다. 이 같은 초기 폭발에도 스페이스X 관계자들은 실패만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7일에 1차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도 전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들의 기대치를 낮췄었습니다. 1차 시도는 추진 로켓의 압력 밸브가 냉각돼 발사 직전에 중지됐었습니다. 394피트와 거의 1700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자랑하는 스타쉽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나사의 달 로켓을 쉽게 능가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든 스타쉽 로켓은 빠르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제작 비용을 크게 낮췄습니다.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자 CEO 및 최고 엔지니어 머스크는 나아가서 이 스타쉽 캡슐을 화성 인간 착륙 우주선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시카고 교차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교차로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